갑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어떤 점 x, y를 하면 헷갈리겠다. a, b로 하자. a, b를 m, n이라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기본 개념이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을 때 얘들은 길이가 같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얘를 우린 뭐라 부르죠? 중점이라 불러요. 그렇죠? 중점 개념의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할 때 얘를 구하는 건 중점이고 너와 너를 할 때 너를 구하는 방법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쌤이 x,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x를 2로 나누면 m이고 b 플러스 y를 2로 나누면 n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2n-a고요. y는 2n-y가 나오죠. 맞습니까? 쉽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2n-b, thank you.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얘를 안 외운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이 공식을 안 외워요. 그러지 말고 이 공식 자체를 외워주세요. 그냥 이 점, 대칭점이라고 부를게요. 대칭점의 2배를 해가지고 해당 좌표를 하나씩 빼준다. 그러면 저쪽 좌표가 나온다. 이걸 외워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었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점은 좌표 전체가 옮겨간다. 도형은 미지수만 변화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저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을 했죠. 그럼 사실 점에 대한 뭐도 배워야 돼? 도형의 대칭 이동도 배워봐야 돼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따로 해야 되잖아. 얘는 사실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다. 그럼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되는 도형이 이차 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 친구를 f x, y는 0이라고 합니다. 너를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너 위에 점을 뭐라 잡아요? x, y라고 잡으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이동했을 때의 점이 x, y여야 돼요. 그럼 얘는 보조점이기 때문에 a, b라고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다 옮겨가면 모양은 대충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선생님이 말했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정의가 뭐야? 180도 회전이에요. 이 종이가 있다 치면 여기다 점 딱 다트를 딱 찍어. 그 다음 이 종이를 180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이차함수 모양은 대충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 위에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x, y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는 이 위에 점이기 때문에 f, a, b는 0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잘 들어요. x, y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죠? en-a, en-b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x와 y가 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a와 b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뭐라는 걸 알고 있죠? 반대로 제가 대칭 이동 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en-x, b는 en-y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들에 의해서 너의 도형 방정식은 뭐가 돼? f en-x, en-y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얘는 다른 게 딱히 없죠. 식이 같아요. 물론 다른 점은 있죠. 얘는 좌표 전체가 옮겨가지만 얘는 미지수가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점 1,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게요. 그럼 y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4-y가 들어가고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E-x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자, 다음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형이란 대표적인 도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1차 함수 직선. 두 번째, 2차 함수 포물선. 세 번째, 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도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2차 함수는 축에 평행하지 않은 비스듬한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축이 x축의 수직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묻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물을 건 도형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직선입니다. 두 번째, 원입니다. 원은 여러분 도형의 이동에서 뭐 취급하기로 했죠? 점 취급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은 뭐만 보면 돼요? 직선만 보면 돼요.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 이동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알아두시고, 자, 점 대칭부터 볼게요. 일부러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그릴 겁니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공부하고 싶은 거죠. 얘가 x축이나 y축이나 그런 건 뭐야? 앞서서 다 배웠다 이거야. 일반적인 걸 배워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가서 길이 같다. 맞습니까? 다음 이 둘이 뭐죠? 수직이죠. 아,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공식을 바꿨어요. 얘는 근본이 되는 게 뭐죠? 선분의, 얘들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직선과 한 점이 나왔을 때 이 점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 두 점 알 때 얘 구하는 건 뭐라 부르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역으로 구해보자 이거야. 그것만 다른 거야. 이름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일 뿐이지 결국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펼쳐진다는 거죠. 나 안 난다는 게 여러분 아폴로니우스의 원 저희 안 한 거 알죠? 그거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약간 유형적인 내용이라서 내신 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간에 함수를 조금 더 빼는 게 맞다고 봤어요, 저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A, B라고 하고 이 친구를 직선 L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수직 이등분선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 중점. 두 번째, 수직이에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 둘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 선분의 수직이다 라고 해서 구하셨죠?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너를 x, y라고 한 다음에 너의 기울기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요. 우리는 이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x-a분의 y-b는 기울기다. 이렇게 쓸 거잖아. 그 다음 뭐 할 거야? 중점을 구해.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 너를 이 직선에 대입해서 식을 몇 개 구해? 2개 구하는 거지. 그럼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저 좌표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로 정확하게 저런 공식이 없어요. 왜? 개수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쌤이 빠른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방금 한 게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이 아니라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직선이 또 만들어지겠죠.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두 개면 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알 때 얘를 우린 뭐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가계 이등분선이라 부를 수 있죠. 가계 이등분선의 역과정이 바로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얘는 더 쉬워요, 여러분. 직선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지나는 두 점. 두 번째,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그지? 근데 여러분, 지나는 두 점을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두 직선의 교점. 얘도 얘를 여기를 지나겠지. 그러니까 한 점이 나온 상태야.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다른 한 점만 알면 되는 거네. 아니야? 다른 한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돼?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픽. 그 다음 너를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 하면 점 구해서 이으면 끝난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만 쓰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만 쓰는 이유가 점과 도형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의 대칭 이동, 직선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념하고 나면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까먹는 게 뭐냐?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걸 까먹어요. 직선에 대한 포물선의 대칭 이동이 안 나온다는 걸 까먹는다는 거야. 왜? 문제 풀다 보면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까먹어. 왜 안 나온다고? 축이 비틀어지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직선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저것만 정복하면 끝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문제 풀다 보면 아, 무조건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네 라는 게 좀 와닿을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아무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형들에 대한 대칭 이동을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아는 거 직선부터 가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 2차 함수 있죠? 원은 뭐 취급? 점 취급.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들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x축 대칭 이동입니다. 얘는 뭐가 돼요? y가 마이너스 y가 되면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되고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가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되고요. 다음 원점 대칭 이동 두 개 동시에 하죠. y는 mx 마이너스 n이 돼요. y좌편만 부호가 바뀐다. 다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얘 어떻게 되죠? 자, 이 친구는 여러분 바꾸면 되죠. x, y를. 근데 맨날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도형은 모양과 위치를 가져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모양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 돼요.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쳐봐요. y는 x라는 친구는 얘랑 항상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m값이 몇이건 n값이 몇이건 어딘가에선 교점을 갖지 않겠냐는 거예요. m이 몇이 아니라면 1이 아니라면요. 둘이 평행하지 않다면 이렇게 교점 가지지 않겠니? 그럼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한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 가계? 이등분선 역할을 한다고. 이러면 이 두 기울기는 무슨 관계가 돼요? 역수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m이면 얘는 뭐가 돼요? m분의 1이 돼요.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 그럼 평행하면 얘가 1이면 대칭 이동해도 평행하지 않아? 얘가 1이면 얘도 1인 거죠. 그러니까 m분의 1이라고 박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위치는 지나는 한 점이지. 너네 얘 지나는 한 점 중에 가장 예쁜 게 뭐야? 0,n 아니야? 0,n. 그럼 얘는 어딜 지나? n,0을 지나요. 그래서 y는
n분의 1 곱하기 x-n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해됐니? x와 y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얘는 뭐와 뭘 동시에? y는 x 대칭과 원점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끝나지? 원점 대칭 이동은 뭐만 바꾼다? y절편만 바꿔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로 가볼게요. x축 대칭 이동해요. 뭐가 될까요? ax 대답해봐. 끌려가지 말고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이 돼요. 너는요? 마이너스 ax 아닙니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쓸 때 여기 음수 씁니까? 안 쓰죠.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c는 0이 더 맞아요. 실용적이라는 거죠. 이게 더. 다음 원점 대칭 이동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전체의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한 거예요. 다음 얘는 bx 플러스 ay 플러스 c는 0이겠죠. xy가 바뀌었을 거니까. 얘는 b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쉽죠? 외워놓으면 편할 거예요. 다음 2차 함수입니다. x축 대칭 이동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모양과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형태니까 우리 이 친구 공부할 때는 모양 위치로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꼭지점 p, q였죠? 어디로 가죠? p, 마이너스 q로 가겠네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라는 거죠. 대수적으로 보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들어가니까 너네들 다 마이너스 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모양 그대로죠. 꼭지점만 바꾸는 거예요. 즉 x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안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y는 a의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원점은 이걸 동시에 하죠. 다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a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q입니다. 다음 직선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얘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더 이상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뒤에서 뭐가 되죠? 이렇게만 쓰고 넘어갑시다. 무리함수 그래프의 일부가 돼요. 무리함수 그래프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지수 배웠잖아요. 그렇죠? 대수에서 2차 함수 제곱이죠. 2차잖아.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2분의 1차 느낌을 가져요. 즉 루트의 느낌을 가져요. 무리함수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된다 지금은. 다음 얘입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y축 대칭 이동하면 y는 보여요? 얘는 변하지 않죠. 제곱이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돼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가운데만 두 번 바뀌어요. 그죠?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가 돼요. 여기는 쓰지 않을게요. 얘랑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쟤를 외우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일반적인 점대칭, 선대칭까지 확장해서 공부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가장 전형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외우고 일반적인 상태도 할 줄 알아라 라는 게 최종쌤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도형의 이동 이 유형 다 풀었어요? 질문 없어요? 다 풀만한가요? 과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쌤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각 점을 다 이동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쌤이 어떻게 뭐라 그랬어? 모양과 위치를 나누어서 모양은 점대칭 평행 이동을 하면 옮기기, 선대칭을 하면 뒤집기, 점대칭을 하면 돌리기를 사용해서 모양을 유추해 주시고 대표점 하나 인지해서 그 점 찍고 거기서 그 모양을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대칭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내가 너무 어려서 뺐나? 이 앞에 있나? 네, 어려워서 빼버렸네요.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자, 다른 건 차치하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y는 2x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많이 풀어본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선행하실 때 한 번씩 풀어봤을 거예요.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예를 들면 5,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y는 x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x축 위에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있다 치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이다 막 이런 문제 본 적 있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 어떻게 되죠? 3,5가 되죠. 이건 외운 거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y는 2x라는 직선에 대해서 5,3을 대칭 이동해 보자는 거예요. 이 점을 뭐라 잡아라? x, y 또는 a, b라고 잡아요. 그럼 첫 번째 a-5분의 b-3이랑 기울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다음 둘의 중점 몇 콤마면 2분의 a 플러스 5,3 2분의 b 플러스 3이 어디 위의 점? y는 2x 위의 점이다 해서 대입할 거죠?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3은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5가 나와요.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서 0이다. 괜찮니?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가가지고 넘기면 되잖아. 그럼 이 친구는 양변에 2를 곱합니다. 2 곱하기 a 플러스 5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이 돼요. 따라왔니? 자,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1은 0이고요. 2a 마이너스 b 플러스 7은 0입니다. 자, 보이죠? 여러분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어때요, 둘이 지금? 수직인 거 보여요? 여러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연산을 하면 항상 그렇게 나와요. 쟤네가 항상 수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AB에 대한 몇 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연립 1차 방정식인 거 보이죠? 그 말은 얘네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가 뭐라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떤 직선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직선인지 봅시다. 잘 들어요,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너와 너가 기울기가 수직이다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얘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죠? A, B가 뭐 위에 있다. 이 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야. 5,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을 그으면 이 위에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니? 즉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직선이라는 거예요. 느낌 오죠? 근데 내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가 뭐죠? 얘랑 수직, 즉 이 직선과 뭐 해요?
평행하지 않니? 그럼 이 직선이 뭐가 나왔다는 뜻이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 나왔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항상 저 두 직선의 연립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얘는 항상 Q-P 형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이니까. 그래서 연립 형태로 보면 계산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2와 1이니까 예뻐 보이지만 예를 들면 3과 4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4 곱하고 하나의 3 곱해서 하나의 문자를 지워줘야 돼요. 수가 좀 커진다 이거예요.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적인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논증적인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뭘 이용하냐면요. 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빨라요. 자, 너와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느껴지니 벌써 혹시? 저 친구는 2x-y는 0이에요. 너와 5,3 사이의 거리가 뭐죠? 루트 5분의 10-3 루트 5분의 7 맞죠? 그럼 5분의 7 루트 5 맞습니까? 이 거리가 5분의 7 루트 5래요. 근데 이 친구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대 1대 루트 5 맞죠? 그럼 여기가 5분의 14고 여기가 5분의 7이죠. 그걸 한 번 더 가면 너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몇 5분의 28 플러스 5분의 14에서 구하라는 거야. 이해하니? 진짜?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언제냐면 이 점이 이 직선 기준으로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를 때 이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해함? 미정계수로 나올 때. 직선이 미정계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점 5,3이라는 점이 나왔을 때 너가 여긴지를 모른다는 거죠. 너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더하고 빼야겠지만 너가 여기 있으면 빼고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많이들 어려워하신다는 거죠. 그럴 것 같니? 모를 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연히 뭐예요?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니? 두 번째, 얘가 얘와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른다는 건 너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너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여기 붙냐 여기 붙냐.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붙으면 어떻게 풀어요? 해석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붙어 있으면 잘 들어. 여기 붙어 있으면 너와 넌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수직이등분선 문제임을 인지해야 돼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워딩을 써도 수직이등분선을 묻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을? 이 점과 이 점을 아는데 여기서 왜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수직이등분선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걸 항상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강제되는 문제는 어때? 언제야? 직선이 나왔는데 점의 미정계수가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해석적인 방법으로 고리타분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논증적 방법이 안 통해? 아니, 통해. 근데 지금 그걸 제가 너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적 방법을 연습할 겸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강제로 해석계로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까지가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끝입니다. 거리 이용하는 방법은 예시를 들어서 써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이동 네 가지 배웠어요.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건 완전한 유형입니다. 유형. 마지막은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자, 여기에 1,2가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할까? 4, 뭐라고 할까? 2라고 하자. 절로 넘어가자. 4,-2라고 할게요. 자,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선분 AB 길이가 몇입니까? 5죠. 자, 근데 이때 제가 어떤 점 P를 가져올 건데 너를 A, 0이라고 할게요. 즉 X의 값은 모르겠지만 Y좌표는 확실히 0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축 위의 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축 위의 점이 돼요. 즉 여러분 최단거리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행위가 뭐냐? 정점과 동점을 구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점과 움직이는 점을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A는 정점입니까? 동점입니까? 정점이에요. 정해졌으니까. B는 정점이에요. P는 동점입니다. 그죠? 이 둘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필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선분 AP의 길이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최소 값 또는 최소를 묻게 돼요.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너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A-4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어때요? 식으로 쓰면 못 풀어요. 그죠? 우리 최대 최소 하면 뭐밖에 몰라요? 2차 함수밖에 몰라요. 근데 2차 함수예요? 각각은 2차 함수일지 몰라도 잘 봐. A가 변할 때 너도 변하고 너도 변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차 함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적인 해결이 필수인 유형이에요. 여러분 얘랑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가 어디 있어야 돼? 선분 AP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좀 약간 틀딱 같을 수 있는데 동도로 동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점과 정점 사이에 동점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지? 정점과 정점 사이에 동점이 위치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쉬워요. 그죠? 이번에는 A가 1,2고 B가 4,2예요. 예? 그리고 X축 위에 점 P가 있다 치자고요. 그때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는 최소값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행위가 뭐다? 정점, 동점 구분한다. A, 정 B, 정 P, 동이죠. 이걸 구분하세요. 그 다음 뭘 만든다? 동도로 정을 만드는 거야. 정점과 정점 사이의 동점을 최대한 위치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너네 둘 사이에 동점이 위치해요? 안 한다 이거야. 그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정점의 이동을 진행합니다. 정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왜? 정점과 정점 사이의 동점을 가두기 위해서요. 잘 봐요. 잘 봐요. 지금 점 P가 X축 위의 점이죠. 그러면 A와 B 중 하나를
X축 대칭 이동시켜야 돼요. 너와 너 중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4,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잘 봐요. 그럼 얘가 선대칭이니까 이 둘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수직일 겁니다. 그러면 점 P와 둘을 이어보세요.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SAS 합동이 보여요. SAS 합동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뭐라 해요? A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선분 AP의 길이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는 뭐의 길이와 같다? 선분 AP의 길이 더하기 선분 미안해 여기 B 프라임 바본가? 죄송합니다. A 프라임은 좀 이상하죠. 선분 AP 길이 더하기 선분 B 프라임 P의 길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들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항상 어떤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다? 선분 AB 프라임의 길이와 길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게 최단거리 유형이에요. 그럼 이 선분 AB 프라임의 길이가 최소 값이 되고요. 최소는 뭐예요? 최소는 언제 최소값을 갖냐 이거잖아. 언제야? 이 선분과 X축의 교점이 P일 때.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값을 물으면 선분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소라고만 묻는다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저걸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직선이 비스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y는 2x.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최단거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삼각형 문제예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5,3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점 A고 x축 y는 x 위에 점 P가 있고 x축 위에 점 Q가 있는 거야. 너는 저기일 수도 있고 너는 저쪽 끝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삼각형 APQ의 둘레 길이에 집중하는 거야. 너의 최소값이 몇이냐라고 물었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다? 길이 최소 물어봤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정동을 구분해야 돼요. 정, 동, 동이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명확히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들이 못하는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식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식을 안 써서 문제를 틀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PQ의 둘레 길이가 뭐죠? 뭐죠?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레 길이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못 쓴다고요, 여러분이. 이걸 못 써서 문제를 못 푼다니까. 쉬운 문제는 안 써도 풀려요, 그죠? 그것만 풀고 그냥 어려운 문제 안 풀 거면 그냥 쓰지 마세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고 싶다면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이 작업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걸 쓸 줄 알아야 비로소 고난도 문제도 식을 안 쓰고 풀 수 있는 거야. 그 점프에 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어봐. 날 못 믿진 않겠지? 이제? 믿어봐. 이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우린 뭘 해야 돼? 정동동동동 정을 해야 돼.
정점과 정점 사이에 가둬야 된다고. 그럼 정점이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지. 그리고 동점이 어디 있어? X축 위에 있고 Y는 X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모르겠더라도 항상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하나밖에 없는 정점을 너네 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는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너를 A', 너를 A2'이라고 잡아. 얘는 좌표가 뭐야? 5, 마이너스 3이야. 다음 간다. 너와 너 사이의 거리. 지금 직선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치? 거리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근데 y는 x는 특정한 직선이기 때문에 외운 거지. 5,3, 3,5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같다. 왜? S, A, S 합동이라. 얘도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뭐가 돼? 얘는 뭐와 같아져? AP가 뭐와 같아? A2'P와 같고요. 그 다음 PQ는 그대로 있고요. QA는 뭐와 같아져요? QA 프라임과 같아진다는 거야. 그럼 제가 뭘 했죠 지금? 동점을 했어요. 맞니? 그럼 이 친구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A2', A' 길이보단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길이는 8이니까 루트 68이겠네. 루트 68.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 루트 17인가요? 최소는 언제예요? 이 직선과 각 직선과의 교점이 PQ일 때인 거야. 이럴 때 최소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또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대표적인 문제 당구장 문제가 있어요. 당구대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서 3쿠션 땅땅땅 때리고 저기 가세요. 이런 문제죠. 얘가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정점이죠? 동점, 정점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 좌표축 도입이죠. 좌표축 도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보세요. 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너 더하기 너라는 거예요.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정점을 동점 사이에 가둬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가둘 수 있냐 이거야. 그럼 뭐 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구부러져 있는 친구들 쫙쫙 피는 거야. 쫙쫙 펴요. 여기 구부러져 있지? 쫙쫙 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어때? 구부러져 있지? 이 구부러져 있는 거 보여? 그럼 이것도 쫙쫙 펴야겠지? 잘 봐.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두 점을 같이 대칭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해? 근데 얘들아 지금 제가 이 점을 뭐 했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죠. 여러분 X축 대칭하고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하면 뭐죠? 원점 대칭 아닙니까? 선생님이 한 게 뭐예요? 이 점에 대한 점 대칭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가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는 건 이 점에 대한 점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펴진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이렇게 가도 되죠. 그러면 정점과 정점 사이에 다 가두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죠? 자, 7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와 원이 있어요. Y축 위에 점 P와 원 C 위에 점 Q에 대해서 AP 플러스 PQ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제 가스라이팅이 빛을 발해요. 이제 원은 여기 단원이 뭐죠? 도형의 이동이죠. 원은 점 취급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스킬을 쓰겠다? 이런 스킬을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를 Q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원 위의 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애가 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를 대칭 이동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3,8이었으니까 여기는 3,8이 되죠.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최단 거리죠. 여기가 4, 8이니까 여기는 4루트 5가 되죠. 됐니? 반지름 길이 5니까 답은 4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마이너스 이 길이 3루트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얘는 뭐야? 유형이에요. 그냥 문제를 풀 줄 알면 끝나는 겁니다. 원은 점 취급하라. (73번) 원은 점 취급하라. 이 새끼는 아까 쌤이 풀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너가 되니까 일자로 쭉 있죠. 그럼 이 길이 구해서 빼기 반지름 2번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반지름 1번 빠지겠죠. 여기서도 반지름 1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반지름 1번 빼고 얘도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반지름 1번 빼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돼요. 왠지 생각하지 말고 원은 그냥 점 취급하시면 돼요. 얘도 다 보이죠? 점 취급하시면 돼요. 이 A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B도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결국엔 탁, 착, 착 이거잖아. 정, 동동, 정을 위해서 정점을 대칭 이동해서 일자로 쫙쫙 피는 거죠. 그랬을 때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다. 이런 겁니다. 얘도 쫙쫙 펴요. 어떻게 펴요? 어떻게 피는 게 효율적이야? 너희들 보기에.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면 되잖아. 그럼 일자가 되겠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당연히 정점과 동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니까 바로 이렇게 핀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얘가 정점이고 동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피기 위해서 정점이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82번은 마지막. 자, 세 점 A, B, Q가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A, B, C.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세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겠대요.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 OCA 이 친구랑 OA, O'A', B'이라는 건 이 친구가 이동한 거 말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 친구 내부의 공통 부분 넓이래.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은 대충 이런 모양새를 갖겠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 친구를 T에 대해서 나타내서 T에 대해 넓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넓이가 반드시 뭐가 나올까?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래야 최대최소를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최대최소 근데 T 여러분 T 범위 어때요? 0 초과 18
미만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드시 어디야? 축에서밖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그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 그걸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거둘게요. 자, 잘 들어봐. 이 친구가 이제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간다고 생각해봐. 잘 따라와요. 한 요 정도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잘 보세요. 잘 봐라이.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넓이가 여기지. 잘 봐. 제발. 제발 잘 봐. 자, 여기서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만큼만 움직여 볼게 더. 그럼 여러분 새로 생기는 넓이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게 생기는 넓이죠. 잘 보세요. 이해되니? 그 다음 없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가 없어진다는 걸 이해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 있던 넓이는 없어지고 여기 있던 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 얘는 넓이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어요. 느낌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증가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없어지는 것보다 생기는 게 많으니까 넓이가 올라간다 이거야. 그에 반해서 이 친구가 충분히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충분히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새로 생기는 게 요 정도죠. 근데 없어지는 게 요 정도예요. 그럼 얘는 증가 감소?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게 평형을 이루는 순간. 그 순간이 최대 포인트겠죠. 이해가니? 근데 우린 2차 함수밖에 안 배웠잖아. 맞니? 그럼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중간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할까? 2차 함수는 그게 안 돼요. 그죠? 증가와 감소가 있으면 그 사이는 이쁘게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 형태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거밖에 못 풀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사이의 피크 포인트만 잘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는 보통 뭘로 풀어? 2차 함수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보통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 모양이 계속 비슷하지. 모양이 계속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애매한 기울기를 갖는 이런 친구가 있는 거야. 얘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때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어때? 봐봐. 이 넓이를 구할 때 여기는 삼각형이지. 근데 이 직선이 얘를 통과하는 순간 사각형이 되지. 그럼 최대 포인트가 사각형일 때냐 삼각형일 때냐를 또 생각해 봐야 돼. 물론 당연히 이 친구 계속 커지겠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만약 너랑 너 친구를 비교하는 그런 균형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 친구가 어딜지 모르니까 이쪽 식과 이쪽 식을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니? 그럴 때 쓰라고 알려준 게 저 얘기야. 아까 그 얘기. 생기는 곳과 없어지는 곳의 길이를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럼 대충 어딜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이러한 직사각형은 고정되어 있고요. 내가 이러한 삼각형을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러면 대충 요쯤 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내가 생기는 부분이 여기죠. 이해합니까? 사라지는 부분이 여기죠. 그럼 딱 보니까 여러분 얘가 더 길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죠.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이 길이는 알겠어. 근데 같은 단위 시간만큼 움직였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알아요? 미분 배우고 계세요. 이 변화에 대한 학문이 미분이에요.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미분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감을 잡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 감에 의존해서 무조건력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부 설명이 힘들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지. 딱 느낌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딱 봐도 뭔가 확연히 커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아니겠다. 조금 더 가서 한 요 정도 해서 그림을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 만하다는 거죠. 대충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비슷한 느낌 이렇게. 그러면 이상한 그림은 안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쉬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집합에 대해서 기초 설명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